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영숙입니다. 우리 가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될 때 의심하는 본인도 힘드시고요. 의심을 받는 상대도 되게 불편한 일들이시죠.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편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것을 의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오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이 사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글쎄요. 아내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자는 60대 중반 남자분이시고요. 최근에 초등 동창 모임 때문에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창 모임을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함께 사는 저희 남편도 요즘은 조금 뜸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이 초등학교를 나온 아내, 저보다 3살이 어린 이 아내는 오래전부터 동창 모임을 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가끔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로? 가끔 남자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도 사실 어떨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밤 10시에 저희 남자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옆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차 안에. 그런데 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요, 저희 남편은 아예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름을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왜 전화했는지, 왜 이렇게 10시에 밤에 전화를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서 살짝 편하기도 했지만 진짜 궁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도 저도 아는 친구 몇 명이 있어서 아내의 친구 중에서 아는 친구가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함께 백화점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통보 아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와 언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남편한테 그걸 일일이 허락받아야 되냐고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며칠째 각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고 아침에 기침을 하면 왜 그러냐고 말만 하고 병원에나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 분께서의 고민은 사실은 만약에 온도가 똑같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행동과 그리고 동창이 전화 왔을 때의 행동이 아마 비슷했다면 글쎄요, 이렇게 또 섭섭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보통 이렇게 아침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왜 그래요? 뭐 따뜻한 물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서 오늘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고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불편하게 하는 거죠. 편하게 하지 않는 뭔가 온도가 완전히 다른 느낌. 자,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왔을 때는 누구야? 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그리고 우리 그래 그날 만나자. 그래 잘 지내. 감기 조심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여행 가는 것도 여보 나 그날 여행 가도 괜찮을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그날 갈 거야. 그렇게 의 느낌으로 들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대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느끼신 거죠. 자, 그리고 평소에도 제 표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불편한지 제가 이렇게 그냥 싱크대로 시선이 가기만 하면 아니 설거지라도 가끔 도와주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내가 지금 설거지 좀 이따 할 거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있는 옷을 그냥 쓱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집이 좁아서 옷장에 옷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내가 소파에 뒀다라고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분은 한마디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내분께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소파에 눈이 가면 거기에 옷이 있으면 왜 옷장이 작아서 옷을 못 넣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싱크대에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좀 쌓여 있는 걸 또 쓱 보시면 내가 좀 이따 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느냐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저의 시선이, 저의 표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불편한 모습인가 봅니다.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을 물어본 걸까요? 아내가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 나이가 되면 서로 그냥 대면 해야 하는 나이인가요?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밥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는데 아니 좀 가끔씩은 나가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막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꼼짝 그동안 못하게 해서 친구들하고 자기는 여행도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행을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은 도대체 어떤 여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꼼짝 못하게 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못 갔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 나이에 이런 원망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저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막 저도 같이 목소리가 올라가서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린 나이 누구나 다 그렇지. 왜 혼자 유별나게 저러는지 저도 아내가 답답하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까 문득문득 아내의 이런 반응, 이런 반응이라는 건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는 반응들이겠죠. 예전 같으면 뭐 꿀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물이라도 이렇게 딱 접시에 받쳐서 줬다면 이제는 병원에나 가라고 하는 그 말투 안에서 그런 표정 안에서 남편분도 되게 무시당한다라고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남자 동창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고 전화가 왔을 때 누구야? 라고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잦은 모임 뭐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술도 이렇게 한잔씩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귀가가 사실 남편분께서는 거의 뭐 친구들 만나고 오셔도 저녁 술자리보다는 낮 모임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들 퇴직을 하셨으니까 낮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먹고 저녁은 일찍 들어와서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편인데 이제 아내분께서 오히려 더 바깥에서 늦은 귀가 밤에 하신다든지 사실 의심하자고 하면 제가 더 의심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라는 거죠. 일단 뭐 늦은 귀가 그리고 네, 잦은 모임 그리고 술 그리고 전화에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자 이런 것만 해도 내가 더 의심을 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나는 내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친구들은 우리 아직 아까 60대 중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부부만 사는데 이제 제2의 신혼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사느냐고 합니다. 갑자기 남자가 좀 남자답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남자답게 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친구들의 그 말도 저는 살짝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라고 남자분은 저희 사례자분께서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점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아내에게 너 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뭐 몇 시든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만난다고 매번 이렇게 늦게 오는지 또는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자 모임에 어떤 모임을 갔다 왔는지 이런 걸 왜 물어보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은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아내를 그동안 아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내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동안 친구들하고 여행은 저는 이제 남편분께서는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내가 그날 그렇게 막 나는 여행도 못 갔어요 라고 소리를 좀 높일 때 그럼 많이 보내주면 되겠구나. 앞으로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아내의 그 반응 여행을 가는데 내가 너의 허락을 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들고 나는 것에 대한 네, 허락이라기보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까요? 말보다 몸으로 표현되는 불편함.
우리 왜 언어적인 것보다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실감 있고 더 확실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요, 저 입구부터 표정이 달라지죠. 친구들이 저기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저희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을 하고 들어올까요? 일단 팔을 막 벌리고 표정도 막 아주 밝아지시겠죠. 자, 그러면서 누가 봐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몸도 빨라지죠. 그리고 문도 열고 들어오면서 막 손을 흔드세요. 누구야? 막 부르고 들어오시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모임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벌써 몸이 차분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 속도로. 그리고 어떨 때는 약속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굳이 내가 뭐 일찍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러다 보면 내 몸은 점점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방금 전에 그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그 발랄함은 하나도 없어지고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잘 지냈어? 이런 상투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말보다 내 몸의 반응,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걸 느꼈을 때는요, 아예 그냥 몸이 딱 굳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하시게 되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말보다 몸. 아까 남편분께서 저의 표정과 시선이 그렇게 아내를, 제가 어떤 설거지가 왜 이렇게 쌓여 있어? 라고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시선이 설거지 통으로 가는 순간 부인은 벌써 데시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설거지 좀 이따 할 거야. 남자가 왜 자꾸 거기에 부엌에 왔다 갔다 해? 라고 한다든지, 소파에 옷을 제가 외투를 탁 걸쳐놨는데 남편이 와서 그 코트를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알았어 하고 옷걸이에 걸게 된다든지, 아니면 걸려고 했어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례자 아내분께서는 단순히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집이 좁아서 옷장이 없어서 내가 옷을 못 걸었어 라고 해서 마치 나의 탓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 행동들 때문에 나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비언어적인 걸로 충분히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거의 7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례자분께서 평소에 그러면 아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그동안 퇴직하시기 전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남편들 분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집이 뭔가 어지러져 있으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요즘도.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서 미리 부탁을 합니다. 제가 늦게 들어올 때는 남편보다. 그래서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건데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못했어요. 설거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좀 부탁을 합니다 라고 해주면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오늘 설거지가 안 돼 있겠구나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화가 요만큼 나려고 하다가도 요렇게 좀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너무 쓰면 남편에게 모든 일을 이렇게 맡기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적당하게 이제 써야 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사실은 서로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생활한 자체가 바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도 만나러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가셔야 되고 배우러 가셔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미처 못했던 그 어떤 집안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어떻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좀 더 덜 감정이 상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말보다 몸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아내의 행동에서 이 남편분이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우리 부부는 어떻게 서로 상대방과 표현을 주고받고 있는지, 가끔 제가 이제 이런 거 여쭤보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대요. 말 안 하시는 게.
자, 그렇지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감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될까요? 전달이 되거든요. 저도 뭐 집에 있을 때 거의 말 안 할 때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는 않은데, 자, 말을 할 때는 또 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또 안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이것은 이 사례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몸으로 나에게 무시와 어떤 불편함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같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과 앞으로 제2의 신혼이란 말까지 들었는데 왜 우리는 신혼을 즐기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례자분께서는 정말 친구들 얘기 듣고 집에 오시면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내의 행동이 더 의심이 되신다는 거죠. 다른 가족들은, 다른 부부들은 지금 제2의 신혼을 즐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내는 나와의 생활보다 바깥의 생활을 더 좋아할까? 바깥에 뭔가 더 즐거운 또는 더 바깥에서 만나서 행복한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드신다는 거죠. 자,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실은 요즘은 뭐 우리가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뭐 답게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직도 제가 이렇게 뭐 부엌 일은 누가 하는 거고 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요만큼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생활을 보시면 이제 퇴직하신다거나 뭐 퇴직하지 않으셔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하시죠. 그 비율을 봤을 때는 물론 어떤 분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저는 음식을 진짜 잘 만들어요. 남자분이신데 음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근데 문제는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 그러니까 뒤처리하는 게 너무 싫으시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신 거죠. 음식을 워낙 잘 만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식사를 하긴 한다. 준비하고 만들고. 근데 그 다음 뒤처리는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사실은 가정생활이 어떻게 보면 바깥생활보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으세요. 우리가 왜 부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있어서 뭔가 역할들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집안이라는 공간은 분리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때가 되면 뭐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버리고 나면 또 쌓이시잖아요. 한꺼번에 쫙 버리고 나면 이제 한 하루는 적어도 깨끗해야 되는데 하루는커녕 뭐 1시간 안에 다시 두부 뜯은 그 비닐 나오죠. 두부를 담았던 플라스틱이 나오고 자 이래서 결국은 또 쓰레기가 내 눈앞에 계속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청소한 거 맞아? 이런 단어가 막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남자 여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전혀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의 그 고충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라도 배워드리겠다고 제가 막 집에 가서 아버지 1번 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 찾는다 이렇게 막 반항을 하시더라고요. 반항 아닌 반항을.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생계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막 아버지를 달래서 자 1번 후라이팬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 이제 이렇게 막 좀 재밌게 2번 자 그리고 가스불을 연다. 막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이제 그릇에 싱크대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밥그릇이 잘 설거지가 되도록 놔둔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죠.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대로 엄마를 조금 같이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경상도 분이시니까 안 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는데요.
남자답게, 자, 도대체 이 친구분들의 그 남자답게 말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2의 신혼, 남자답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글쎄요, 아내분을 제가 만나본다면 아내분도 뭔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남자분 살해자분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데시벨이 높은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나도 점점점 입을 닫아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으시겠다라고 충분히 공감이 됐었고요. 자,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봤을 때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일까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우리 살해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것, 몸으로 표현되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그 불편함을 그냥 이렇게 속으로 사귀지 마시고요. 왜 아내가 이렇게 하는지 말로 한번 물어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분위기 좋은데 가셔서 그냥 집에서 사실은 집안의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셔서 이제 뭐 커피를 드시든 또는 식사를 하시든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이 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동안 이렇게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저는 그 시도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남자답게라기보다는 우리 살해자분이 먼저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셔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마 몸으로 표현되는 불편함이니까 아내분도 남편분의 어떤 몸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되게 섭섭했다거나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서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어렵죠. 좀 다른 공간에서 분위기 있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부관계 속의 노력, 저는 이 노력과 연습이란 단어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제 이제 됐어 가 아니라 가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좀 못 들어봤는데요. 왜 잡은 물고기한테 뭐를 안 준다는 이야기 예전에 우리 되게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되게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잡은 물고기? 그것도 되게 불편한 단어이고 자 그렇다면 사실은 부부기 때문에 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세월의 흔적으로 외모도 변하지만 세월은 사실은 저희 마음도 약간의 어떤 생각들도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예전 같으면 섭섭하지 않았던 말들이 있죠.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 하는 말들이 그냥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표정이나 어떤 행동에서 그냥 문을 탁 닫는 그 문 닫는 소리에도 미묘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지금 내가 무시당했구나. 아, 지금 나를 배려해서 문을 저렇게 조용히 닫는구나. 우리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고 있는데 문을 쾅 닫는다거나 뭐 이건 너무 잘 알지만 문을 닫을 때 느낌도 좀 다르다. 그 작은 소리에도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누구야 부르는 것. 초등학교 동창을 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죠. 그래서 언어도 생각도 그 초등학교 시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저의 연배의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초등 시절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언어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중학교 동창을 만났을 땐 중학교의 모습으로 내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다릅니다. 뭐뭐 씨를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과
남자와 통화를 하는데 누구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초등생의 그 생각,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자 살해자분께서는 아주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섭섭함 때문에 혹시 아내가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심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사례를 주셨을 때 약간의 의심이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안에서 아내와 좀 더 요 불편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얘기해 보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남편의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왜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남편은 어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례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0년 가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늘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모임도 항상 같은 모임을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 시간. 남편은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잘생기고 또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라서 의리도 있고 그래서 친구도 많고 웃긴 이야기도 잘하고 또 술도 잘 마시고 그러면서도 세상 젠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매너 있고 그 이미지 그대로 지금 30년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흔한 뱃살, 흡연, 탈모 이런 고민도 없는 이제는 중후한, 오히려 더 중후한 아주 남성의 멋까지 느껴지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 부부를 볼 때 부부 동반 모임을 가면 항상 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이렇게 아직도 멋지냐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 사례자의 고민이 나오시는 거죠. 남편은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좋은 모습으로 아내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안에서는 또 아이들을 잘 챙기고 아주 가정적인 행복한 모습의 남편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딸도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 너무 많이 했었고요. 동네선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좋은 아버지, 호인이다, 아주 성인이다. 성인군자 할 때 그 성인처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남편인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남편이 받는 이 찬사는 다 우리 사례자 분의 덕이라고 느끼신대요. 본인이 이 역할을 해줬다라고 느끼시는데 이제 내용이 나오시겠죠.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한 저입니다. 근데 막상 지금 또 살아보니까 이혼하지 않은 저 자신을 참 대단하다,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며느리에게 우리 부모님 말이야, 그동안 한 번도 나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다 부부로 살아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 사례자 분처럼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만나는 젊은 분들이죠.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는 싸우신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가끔은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왜 부부가 너무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보고 또 자란 젊은 또 우리 세대들은 저는 결혼 안 할래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헌신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또 너무 잘 이렇게 지내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또 저는 저런 남편이 과연 있을까요? 저런 아내가 과연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같은
남편, 아내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살해자의 고민이 전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이 살해자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초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 길을 가다가가 아니고요. 모임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어떤 남자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리고는 집에 왔대요. 근데 남자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왜 그러나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모임을 하고 왔으니까 알고 봤더니 너 왜 그렇게 다른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옆에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왜 그렇게 예쁜 표정으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잡고 그리고 옷을 일단 이렇게 찢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폭력을 가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성적인 관계까지 했던 경험을 신혼 초에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이 어떤 방식의 아내를 원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그냥 모임을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죠. 행복한 표정으로.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이 남편분께서는요, 어릴 때 되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대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가정을 만들면 진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는 그 꿈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모임도 잘 가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사업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요 가족 구성원 중에 행복한 구성원 한 사람인 거죠. 아내란 역할을 하는 한 사람.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많은 모임에 갔을 때 남편이 모임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본인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남편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역할 안에서 남편은 싫었던 거죠. 모임은 같이 가는 것뿐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대답만 하면 되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모임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여성분의 고민은요. 그 남편이 원하지 않는 뭔가가 느껴졌을 때 하는 그 폭력, 그리고 근데 문제는 또 그 성폭력까지 어떻게 보면 부부간간처럼 자 거기까지 하는 그 행동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몰랐을까.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더 오히려 지금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 이혼을 왜 해요? 아니 너무 행복한 가정인데 이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살해자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실제로 보면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남편의 폭력 또는 아내의 폭력으로 남편도 이렇게 상담을 오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봤을 때 전혀 폭력의 흔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멍이 만약에 들었다거나 어떤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아,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이 살해자 남편분께서도 폭력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이렇게 어떤 신체 부위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많은 건 언어적인 폭력이고 물리적인 폭력이죠. 정서적인 폭력.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성의 옷을 가위로 자른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물건을 이렇게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가위라든지 이제 위험한 물건들이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로 위협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내 몸에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 그것이 어떤 폭력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협박
생각과 이런 언어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남편도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녹음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녹음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녹음을 해본 적이 있으신데 문제는 내가 이걸 정말 이혼하려고 할 때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며느리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 순간 본인은 너무 힘이 드는 이 상황을 지지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친정 식구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지지받지 못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살해자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폭력,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 정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왜 가위 눌린다는 그 느낌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면 좀 더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여자분의 말씀 표현은 뭐냐면 가위에 눌린 듯한 느낌이래요. 남편과 공간에 두 사람만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실제로 재밌기도 하대요. 모임 자체는. 근데 실수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왔을 때 누구 엄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옆으로 간다던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터치가 된다던가 그것을 신경 쓰는 것 외에는 특별히 뭐 모임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집에 그 공간에 남편과 둘이 딱 남은 공간에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해서 이미 분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언제나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뭔가를 원할 때, 자,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때 내가 거기서 아니, 싫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한 번의 경험이 아니시죠. 이제 그런 폭력적인 어떤 언행들이 한 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버려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위협적인 그런 언어를 쓸 때 그 표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을 계속 주눅 들게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되게 행복해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름 끼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살해자의 고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지지를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될 필요가 굳이 있을까? 가장 힘든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요구할 수도 없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공감받을까 말까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시겠죠. 자, 이혼을 원하시지만 실제로 이혼을 지금 바로 딱 그냥 거의 100%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도 아니세요. 그러나 남편과는 더 같이 어떤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 공간에 같이 있고 싶으시지 않으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답인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혼이 정말 답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살해자분의 남편분을 제가 아직은 뭐 만나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방식의 해결 방안을 바로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일단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것으로 힘들었는지를 풀어놓으셔야죠. 힘들으셨다면 일단 당사자에게 그리고 풀어놓으시고 그 안에서 해결책이라든지 뭐 어떤 개선의 여력이 없다면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해자의 고민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지지와 상관없이 우리 살해자분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그 방식을 조금 택해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사실은 저희가 성 안에서 성이란 단어가 되게 애매한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뭐 어색해요. 잘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성에 대해서 늘 또 말씀드린 것 중에 몸 그리고 마음을 가진 나라는 사람으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나는 몸 안에서도 내 몸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요. 내 마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안에 나. 지금 위협이라든지 어떤 통제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 내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더 중요한 건 건강검진을 아예 안 받으셨대요.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안 받은 이유가 당신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몸에 그런 병이 생겼을 것 같은 느낌,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고 이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척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척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이제는 그냥 나답게 나로 살고 싶다. 그냥 장사하던 나, 그냥 원래 나. 이제는 내가 어떤 나였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도 안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이 순간 그 공간에서 분리가 되고 싶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례를 보시면서 뭐 조혼이란 단어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요즘 또 그 유행어가 또 안 쓰여지더라고요. 가끔은 뭐 따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뭐 각방을 쓴다든지. 그게 뭐 꼭 나빠서 사이가 나빠서 쓰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뭐 코를 골아요. 그래서 따로 사실 수도 있고 따로 각방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온도가 달라서 나는 차가운 게 좋은데 어떤 분은 또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온도 때문에도 이렇게 분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나로 살고 싶은지 그 삶에 대한 방향, 그 삶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인지는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례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행복한 방식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럴 때는 다른 1대1의 대화가 어렵다면 뭐 저희 같은 기관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을 제가 먼저 만나보면 더 좋겠죠.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자, 일단 이렇게 사례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이 2야.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그만큼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 두 사례 안에서 오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 남편 사례분 또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60대 여성의 사례분 다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내 삶의 주체적인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들, 그리고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부부든 또는 친구든 또는 뭐 가족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례를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또 고민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혹시 명확한 더 좋은 또 답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셔도 저도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사례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